자, 그러면 우선 제 소개 간단히 드려보면요. 저는 오늘 정보처리 기사 자바 특강 진행하게 될 류이수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어떤 문제들 풀어볼 거냐면 기출 문제들 중에서 자바 문제들만 모아서 풀어볼 겁니다. 먼저 22년도 총 3회, 그리고 21년도 3회 실기 문제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어제 진행을 하면서 어제 진행을 해주신 보경쌤이 이 문제는 꼭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저에게 넘겨주신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 먼저 풀어보고 우리 그 이후에 이 각 3회차씩 총 2년치 정보처리 기사 실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강의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마이크라던가 카메라 이상이 있으시다면 채팅방에 한 번씩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격적으로 문제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문제를 한번 띄워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보 처리 기사 준비를 할 때 이렇게 특강을 듣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문제 코드들을 교육을 듣고 계신 분들은 한 번씩 작성해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은데요. 꼭 여러분들 문제를 손으로 많이 풀어보고 가셔야 합니다. 우리 정보 처리 기사 실기 문제들 중에서요. 상당수의 문제들이 출력 결과를 작성하시오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 있는 문제들도 해당 코드를 실행했을 때 출력 결과를 작성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출력 결과를 잘못 작성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자바 같은 경우에는 출력을 할 때 print ln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개행이 일어나는데 이런 줄바꿈이 없다든지 아니면 제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면 저는 시험 볼 때 마지막에 답을 쓸 때 굉장히 실수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적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 2, 3인데 제가 이렇게 적은 적이 있어요. 자,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고 하나는 3이다. 이렇게 정답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보처리 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행했을 때 콘솔 창에 보이는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출력 양식대로 그대로 적어주셔야 하기 때문에 꼭 한 번씩 적어보면서 출력 양식에 맞춰서 적는 걸 여러분들이 연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 정보처리 기사 시험 볼 때 중요한 점 하나 제가 이야기를 해 드렸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풀어볼 문제는 지난 시간에 풀지 못한 23년도 1회에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1회에 있는 문제고요. 제가 각 문제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개념들은 여기 회차 옆에다가 작성을 해뒀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드를 두 개로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오른쪽에 있는 코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제 자바가 실행이 되는 메인 메소드가 있는 코드고요. 우리 두 번째는 클래스들이 모여있는 코드를 제가 분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바 실기 문제를 푸실 때는 꼭 가장 먼저 이 메인 메소드가 어디 있는지 가장 먼저 실행되는 메인 메소드를 확인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메인 메소드부터 아래로 천천히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봐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객체 생성하고 있어요. new car라고 하는 설계도를 바탕으로 객체를 생성하고 있는데 생성할 때 매개 변수로 우리 스파크라고 하는 문자열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객체 생성하는구나 하고 설계도가 있는 클래스 페이지로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카 설계도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카 설계도 같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고 있어요. 어떤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냐면 vehicle이라고 하는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드가 있어요. 첫 번째로 생성자 메소드가 있습니다. 우리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생성자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요. 이 생성자 메소드는 실행할 때
문자열을 매개변수로 전달받고 있습니다. 즉, 우리 뉴카라고 해서 객체를 생성할 때 문자열로 스파크라고 하는 문자열을 전달받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니까 name이라는 변수에다가 슈퍼.name이라는 변수 그리고 val 우리 매개변수로 전달받은 변수를 집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슈퍼라는 키워드를 보게 되면 부모 클래스로 가주셔야 합니다. 이 슈퍼 같은 경우에는 부모 클래스, 슈퍼 클래스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서 우리 상속을 하고 있는 부모 클래스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요, 스트링 name이라고 하는 변수 영역을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abstract public이라고 해서 우리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네요. 우리 추상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해당 클래스를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에서 무조건 오버라이딩 하도록 강제하는 추상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스트링 리턴 타입의 getName이라는 메소드 명을 가진 메소드가 abstract 메소드, 추상 메소드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개변수로는 스트링 자료형의 변수를 입력받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래에는 일반 메소드가 있습니다. 우리 스트링 리턴 타입의 getName 매개변수는 없고요. 리턴으로 되돌려주고 있네요. 어떤 데이터를 되돌려주고 있냐면 우리 vehicle name은 name이라고 하는 문자열 형태를 리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구조를 한번 보고 슈퍼.name에다가 우리가 입력받은 스파크라고 하는 문자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당 오브젝트라고 하는 객체 안에는요. 잠시만요. 오브젝트라고 하는 객체 안에는 우리 스파크라고 하는 문자열을 name이라는 값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 클래스 name이라는 변수 안에 스파크라는 문자열을 넣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또 한번 아래로 살펴보면 우리가 객체를 카라고 하는 클래스를 바탕으로 객체를 생성했는데 우리 실제 객체의 자료형은 부모 클래스의 자료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업캐스팅이라고 해서 부모 클래스로 형 변환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업캐스팅이 일어난 경우에는요. 우리가 객체를 자식 객체로 만들었지만 자식 객체의 자료형으로 클래스로 만들었지만 부모 클래스가 가진 자료, 변수, 그리고 메소드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워주고 아래 우리 출력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출력문으로 오브젝트 객체가 가진 .getName이라는 메소드를 실행한 결과를 출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브젝트 객체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카라고 하는 클래스로 만들었지만 업캐스팅이 일어났기 때문에 카라고 하는 클래스만 가진 메소드는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 먼저 올라가서 getName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없는 메소드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과로는 이 vehicle name은 name이라는 변수에 들어있던 스파크라고 하는 결과물을 담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물은 스파크라는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 추상 메소드를 통해서 자식 클래스에서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즉 재정의했는데 왜 부모 클래스가 가진 메소드를 실행할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보면 우리 getName이라는 메소드는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우리 아래에 있는 두 개의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일반 메소드인 getName, 매개 변수 없음이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한 게 아니라 이 위쪽에 있는 추상 메소드 getName,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메소드를 실행할 때는 안쪽에 매개 변수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비클은 스파크라고 하는 결과물이 출력된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우리 22년도 정보처리 기사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회차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충분히 연습만 해보시면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22년도 3회 문제입니다. 제가 봤던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4번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지금 앞에 책을 가지고 계신다면 책에서 문제를 직접 한번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배열과 우리 자바의 반복문, 그 중에서도 포문을 이해해 주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메인 메소드 영역 안쪽에 순서대로 코드를 읽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배열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인트 자료형 데이터 5개를 담을 수 있는 5칸짜리 배열을 가지고 있고요. 5칸짜리 배열을 가지고 있고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우리 배열은 이 레퍼런스 변수 안에 주소값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소값을 따라서 우리 배열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result라고 하는 데이터를 넣지 않는 배열을 하나 생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보면 우리 ARR, array라고 하는 배열에 바로 데이터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RR이라고 하는 변수 그리고 실제 5개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우리 77 그리고 32 그리고 10 99 그리고 50 이렇게 총 5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배열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생성되어 있는 배열은 2개예요. 이 점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시작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반복문을 만나요. 우리 반복문 같은 경우에 i가 0일 때부터 시작해서 i가 4가 될 때까지, 즉 5가 되면 반복문을 멈추는 포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result i라고 하는 result에 i라고 하는 인덱스 번호에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어주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반복문이 실행이 되면 0번 인덱스에 1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면 j가 0부터 j가 4일 때까지 나는 이 안에 있는 문장을 반복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조건문을 만나요. 들어가서 조건문을 만나게 되고 우리 array i, 지금 현재 i는 0이기 때문에 array i와 그 다음에 array 0번 array j와의 값을 비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array 0번과 array 0번은 같은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esult i, 즉 현재 0번 인덱스에 추가로 값을 넣어주고 있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안쪽 반복문이
한 번 진행이 되었고 두 번째로 J가 2가 됩니다. J가 1이 되는 거죠. J가 1이 되면 우리 어레이 0번과 어레이 1번 값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레이 1번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우리 리절트 0번 방에 일식 플러스 플러스 해주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반복문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다시 반복문을 돌아가면 J가 2가 됩니다. 그다음에 J가 2가 되고요. J가 2가 될 때는 우리 어레이 0번 방과 어레이의 2번 방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77과 10이라는 데이터를 비교하게 되고 리절트라는 값에 1을 더해주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규칙을 보면 현재 보고 있는 어레이 0번 방보다 큰 숫자를 만났을 때 리절트 0번 방의 값을 1씩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쪽에 리절트라는 배열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우리 첫 번째 i가 0일 때 안쪽에 있는 작은 반복문을 반복하고 나면 처음에 1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99라는 값만이 77보다 크기 때문에 안에 1을 더해서 2라는 숫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다시 안쪽 반복문이 끝나게 되면 위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큰 반복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i에 1이라는 값을 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레이 1번 방과 어떤 값들을 비교해야 하냐? 어레이에 있는 0번 방부터 0, 1, 2, 3, 4번 방까지 여러분들이 각각 값을 비교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레이에 1번 방 값보다 큰 숫자를 만났을 때마다 리절트의 1번 방의 값을 1씩 더해준다. 그래서 우리 보면 32보다 큰 숫자가 77, 99, 50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1에다가 3을 더해준 4가 두 번째 우리 리절트 1번 방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반복문이 돌아가요. 큰 반복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i 값이 2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레이에 있는 2번 값과 나머지 어레이 0번부터 4번까지의 값을 모두 비교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77, 32, 99, 50이라는 나머지 4개의 숫자들이 모두 10보다 크기 때문에 1에다가 4를 더해서 5라는 결과값, 그리고 네 번째 i가 3이 들어갔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이 리절트 3번 방에 값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그러면은 어레이의 3번 방 값과 비교를 해보면 어레이 3번 방에는 99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그 어떠한 값도 99보다 큰 값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넣어준 우리 반복문을 실행할 때 넣어준 1번 값 그대로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0 어레이 4번 방에 가게 되면 50이라는 숫자와 나머지 0번부터 4번 방의 인덱스를 비교하기 때문에 50보다 큰 77 그리고 99라는 숫자를 만났을 때 우리 리절트에 1씩 더해서 총 3이란 값을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절트라고 하는 배열을 따라가 보면 실제 2, 4, 5, 3, 1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지워놓고 우리 2, 4, 5, 1, 3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래쪽에 출력을 담당하고 있는 포문을 보면 리절트 배열의 0번부터 4번까지의 값을 모두 출력해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출력 문제가 늘 신경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프린트 ln이 아니라 계행 없이 출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2, 4, 5, 1, 3이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출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배열과 반복문에 관련된 22년도 3회차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 또 이어서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많지 않아서 문제를 빠르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3회차도 배열에 관한 문제입니다. 배열에 관한 문제. 여러분들이 배열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우리 코드를 볼 때 꼭 메인 영역 먼저 봐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메인 먼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봤더니 int 자료형을 저장할 수 있는 ARR이라고 하는 레퍼런스 변수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int는 여러분들 이름이 잘못 나와 있네요. 그래서 ARR이라는 변수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 값을 make ARR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시켜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즉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메소드 make array라고 하는 메소드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make array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요, 스태틱 메소드이기 때문에 별도로 객체 생성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되면요, 호출이 되게 되면 temp array라고 하는 int 자료형 4개를 담을 수 있는 배열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반복문으로 와서 i는 0부터 temp array.length 즉 배열의 크기, 배열의 길이 숫자 4까지 그러면은 0부터 i가 3이 될 때까지 반복문이 반복되고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temp array라고 하는 값 안에는요. 총 4개의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반복문에 i가 0일 때 i 값을 즉 0번 인덱스에는 0이라는 값을 그리고 1번 인덱스에는 1이라는 값을 2번 인덱스에는 2라는 값을 담게 되고 마지막으로 3번 인덱스에는 3이라는 값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temp array라고 하는 배열의 값이 되는 건데요. 우리 temp array를 return 해주고 있어요. 즉 make array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시키고 난 이후에 array라고 하는 배열에다가 temp array 즉 주소값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array라고 하는 변수와 temp라고 하는 변수에 해당 배열을 가리키는 주소값을 똑같은 데이터를 가리키는 주소값을 넣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rray라고 하는 배열도요. 우리가 아까 만든 temp라고 하는 배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력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복문으로 출력하고 있네요. 0부터 array의 길이까지 즉 4까지 반복해 줄 거야. 그리고 i를 일씩 증가시켜 줄 거야 해서 i가 4가 되면 반복문을 종료하는 반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해 줄 거예요. array를 0번부터 3번까지 출력해 줄 겁니다. 그래서 0, 1, 2, 3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붙여서 출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출력문 보통 쓸 때 ln 키워드 붙여서 개행해서 쓰다 보니까 답을 1, 2, 3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이 출력문을 작성하시오라고 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배열 안에 있는 숫자는 똑같다라고 하더라도 출력 양식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5점이 그대로 날아가기 때문에 이 출력 형식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또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2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바 문제들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배열과 반복문, 그리고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복문이랑 그리고 엔드 연산자가 여러분들이 알면 되는 개념이었어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를 보면 항상 메인 영역 찾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메인 메소드 안쪽에 어떤 코드가 실행되는 걸까라고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A라는 변수 안에 0이라는 값을 넣고 있네요. 0으로 초기화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를 보면 반복문을 반복시키고 있어요. i가 1부터 i가 999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해 줄 거야 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목이 조금 타서 잠시 마이크를 껐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보면 우리 A가 0이고요. 반복문을 실행해 주는데 i가 1부터 999보다 작을 때까지, 즉 998이 될 때까지 계속 일씩 더해주면서 반복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이 안의 조건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안에 조건문이 있는데 첫 번째로 i라는 값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면, 즉 3의 배수라면, 그리고 엔드 연산자가 있습니다. 우리 엔드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식과 뒤에 있는 식이 둘 다 true여야 true라는 값을 반환하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있는 i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면, 즉 2의 배수라면, 즉 3의 배수 and 이의 배수 인 값이 있다라고 한다면 a라는 변수 안에 i라는 값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누적하는 건 아니고요. a라는 변수 안에 값을 계속 다시 넣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반복문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적어보시는 게 아니라 규칙을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반복문을 실행시키다가 이 조건문 안쪽으로 들어오기 위해선, 즉 A 안에 i라는 값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우선 3의 배수여야 하고 2의 배수여야 합니다. 즉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6의 배수여야 여러분들이 이 조건문 안쪽으로 들어가서 A 안에다가 i의 값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i가 6의 배수가 될 때마다 계속 a의 값을 바꿔주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999, 즉 999가 되기 전인 998까지의 숫자 중에서 6의 배수인데 가장 큰 수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우리 998까지의 숫자 중에서 6의 배수, 그쵸. 998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998이라는 숫자가 i가 되었을 때 a라는 값에 i를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반복문이 i가 999가 되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고 반복문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이거 답변 보고 998이라고 말씀드렸나요? 996이 맞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996이 맞는데 제가 답변해 준 거 말씀해 주신 거 보고 바로 998이라고 해버렸네요. 996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력문으로 a라는 값을 출력을 해주겠다. 즉 반복문이 끝나고 난 이후에 996이라는 값을 출력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과물로는 여러분들이 996 이라는 값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반복문 한번 풀어 봤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방금 3 회차 문제 풀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2 회차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2 회차도 우리 조건문의 하나인 스위치 케이스문을 사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스위치 케이스문 사용하는 법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직접 자바 수업을 해 드렸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영역 안쪽 읽어 주시면 되고요. 자, 우선 사용하고 있는 변수 먼저 볼게요. 우리 i라는 값에는 3이라는 데이터를, 그리고 k 안에는 숫자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어 주고 있네요. 그런데 우리 스위치 케이스문 보면 안에 값이 들어갑니다. 값이 들어가서 우리 아래 비교해 줄 때 이 케이스 뒤에 있는 값과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해당 뒤에 실행 문장을 실행해 주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 아래 케이스를 비교하는 게 스위치 케이스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현재 i에는 3이 들어있기 때문에 케이스 1, 케이스 2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3번부터 코드를 실행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스위치 케이스문 쓸 때 만약에 조건이 true라고 한다면 난 여기서 문장을 멈춰 줄 거야. 이 해당 코드를 멈춰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떤 문장을 썼냐면 우리 break라는 코드를 썼습니다. 해당 조건문을 멈춰줄 거야 라고 하는 break라는 키워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break라고 하는 키워드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스위치 케이스문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가 3이라고 한다면, 즉 true라면 아래에 있는 케이스 4와 5와 디폴트를 비교하지 않고 아래에 있는 문장을 모두 실행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3 이후에 있는 모든 실행 문장을 실행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가 3이기 때문에 우리 K에다가 순서대로 먼저 0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4번에 K에다가 3을 더해서 누적해 줄 겁니다. 다시 K에다 넣어 줄 거예요. 지금 현재 K의 값은 0이기 때문에 K에다가 K가 가진 값과 3을 더해서 다시 넣어주겠다. 그러면 우리 K 값은 즉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 케이스 5번 보면요. K가 K에서 마이너스 신 10을 뺀 값을 다시 K에다가 넣어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에서 마이너스 10, 10을 뺀 마이너스 7이라는 값이 K에 들어있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디폴트 구문 만나면 K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증감연산자 해서 마이너스 1 해서 결국 결과물로는 마이너스 8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위치 케이스문을 알고 그리고 이 해당 스위치 케이스문에 브레이크가 없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으면 문제없이 푸셨을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20분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조금 만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아까 되게 버벅거렸던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22년도 2회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분들이 객체와 메소드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드 볼 때 메인 안쪽에 있는 영역부터 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 객체 만들고 있습니다. 컨드라고 하는 클래스를 객체를 생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개 변수로 숫자 3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컨드라고 하는 클래스 한번 살펴보면요. int a라고 하는 필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컨드라고 하는 생성자 메소드 그리고 우리 펑션 메소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생성자 메소드 호출을 하게 되면 int a가 3이기 때문에 해당 필드에 있는 a에 3이라는 값을 넣고 객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a는 3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간 오브젝트라는 변수를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오브젝트 객체 .a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a라는 필드에 5라는 숫자를 넣어주겠대요. 그래서 a에 3 대신에 5라는 데이터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코드를 아래로 내려가 보면요. 메소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당 오브젝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컨드 클래스에 있는 펑션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메소드를 실행하게 되면 우리 b는 1이고요. 반복문을 반복해 줄 겁니다. i가 1부터 i가 현재 a가 5기 때문에 5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해 줄 거예요. 그리고 b 안에다가 누적해서 넣어 줄 겁니다. 어떤 값을 a와 i를 곱한 값을 누적해서 더해 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 보면 우리 i가 1일 때는요. 현재 b가 1이기 때문에 b 더하기 a는 맨 처음에 1, a는 5기 때문에 5 곱하기 i 즉 1이라는 값을 더해서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b가 6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우리 b에는 6이라는 값이 반복문이 한 번 실행됐을 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i가 2가 되면요. b 더하기 5 곱하기 2가 되기 때문에 b에 10을 더한 값이 숫자 10을 더한 값이 다시 b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b는 16이 됩니다. 우리가 i를 반복문을 두 번 반복했을 때 b에는 16이라는 값이 들어가요. 그래서 i가 2일 때 b는 16. 자, 그 다음에 우리 i가 3이 되면 b는 16 더하기 5 곱하기 i가 3이기 때문에 3, 즉 31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규칙을 찾아주셔야 해요. 그래서 이 반복문이 다 끝나게 되면 우리 b가 맨 처음에 1이었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이 들어가면서 안에 5라는 값을 더해주고 i가 2일 때 10, i가 3일 때 15, 그리고 우리 i가 4일 때 20이라는 값을 더해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b의 반복문이 끝나고 나서 b의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값은요. 총 15, 15, 50, 51이 됩니다. 그래서 리턴할 때는 b와 a를 더한 값, 즉 5를 더한 56이라는 값을 리턴해 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 펑션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했을 때. 자, 그렇게 보면요. 우리 메인 메소드 영역 안쪽에 있는 int b라는 변수, 여기에 있는 b라는 변수는요. 우리 컨드라고 하는 메소드 영역 안쪽에 있는 b와는 전혀 다른 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에는 56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 오브젝트 객체 a에는 5라는 값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결과물로 출력하래요. 56과
5를 더한 값을 출력하기 때문에 우리 결과물로 61이라는 값을 출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객체를 생성하고 해당 객체하는 메소드를 실행하는 코드를 작성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2년도 1회차 문제입니다. 22년도 1회차. 자, 우리 22년도 1회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아까 풀어봤던 문제와 굉장히 유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코드를 한번 나눠보면 먼저 A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A라는 클래스는 필드로 int A, int B라는 변수 두 개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대문자 M으로 시작하는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 안에는 스태틱 메소드가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펑션 1과 펑션 2라고 하는 메소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래쪽에는 메인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코드를 읽어보면 우리 A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 생성해 줄 거예요. 그리고 그 객체는 M이라고 하는 변수 안에 담아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A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요, 안에 int 소문자 A, 그 다음에 int B라는 필드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문자 M이라고 하는 객체 안에는요, 먼저 m.a, 즉 객체 m이 가지고 있는 a라는 변수에 100이라는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a는 100. 자, 그 다음에 우리 function 1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function 1이라는 메소드로 가보면요. 우리 객체를 매개 변수로 전달받아서 어떤 거 해주고 있냐? 우리 m.a, 지금 현재 100이 들어가 있는 이 a에다가 10을 곱해서 다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a에 10을 곱해서 다시 넣어주면 1000이라는 값이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조금 선을 긋다가 가렸는데 아래에는요. 우리 m.b, 즉 m 객체가 가지고 있는 b라는 변수에다가 a가 가지고 있는 값을 대입해 주겠대요. 그래서 1000이라는 값을 b는 가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현재는 a도 1000, b도 1000이라는 값이 우리 m이라는 객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 function 2라고 하는 메소드 실행시켜 주고 있습니다. 스태틱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그러시군요. 제가 이따 스태틱은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이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여러분들이 객체와 메소드의 사용에만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function 2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로 m이라는 객체를 전달하게 되고요. 그 안에 실행 문장을 한번 보면 우리 m.a 안에 지금 1000이라는 값 들어가 있고요. m.b에도 100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m.a에다가 m.b를 더한 값을 다시 넣어주겠대요. 그러면은 m.b에는 우리 100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 m.a에는 2000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system.out.printf 우리 출력 포매팅 사용해서 숫자 출력해 줄 건데 어떤 숫자 출력해 줄 거냐? m.a라고 하는 값을 출력을 해 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m.a 안에 있는 2000이라고 하는 값을 출력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결과로는 2000이라는 값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문제는 한번 여기까지 조금 빨리 풀어봤고요. 아까 한 분이 이 스태틱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안 그래도 지금 문제 풀다 보면 우리 이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설명할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문제는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 저희가 수업을 진행할 때도 별도로 자바를 배울 때 이 스레드라는 내용을 잘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코드를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 풀 때 보시면 도대체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 전에 이 스레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레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프로세스 안에서 실질적으로 작업을 실행하는 단위가 스레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프로세스를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하나의 작업 단위가 스레드입니다. 하나의 작업 단위가 스레드이다. 그래서 자바는요, 멀티 스레드를 지원하게 됩니다. 즉, 하나 이상의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즉, 두 개 이상의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멀티 스레드를 지원을 하고요. 메인 스레드를 시작으로 스레드를 추가 생성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적어놨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겠냐면요. 우리 여러분들 코드 보면 실행할 때 자바 가장 먼저 어떠한 코드 찾아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들 혹시 코드 볼 때 "여기 먼저 찾아가 주세요."라고 하는 코드가 하나 있어요. 메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메인 메소드인데요. 우리 스태틱 메인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우리 자바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먼저 이 메인 메소드를 찾아서 이 메인 메소드 안에 있는 코드를 순차적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행하는 이 작업 자체의 흐름, 이 작업 하나를 여러분들이 스레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시작하고 끝나는 그 작업 단위를 스레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자바는요, 멀티 스레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메인 메소드를 실행하는 메인 스레드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스레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즉, 동시에 작업을 하나 더 할 수 있어요. 한 번에 여러 개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우리 뒤에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해당 스레드를 실행시킬 수 있는 코드였는데, 요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실제 자바 수업에서 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설명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요거는 우리가 스레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레드 생성 방식에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 메인 메소드가 있는 데를 먼저 한번 보면은 mythread라는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mythread라는 자료형을 사용해서 empty1이라는 객체를 생성하고 그 객체가 갑자기 start라는 메소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드만 보면 이해하실 수 없기 때문에 아래 코드를 추가적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mythread라고 하는 이 객체는요, 클래스는요, 익스텐즈 상속받습니다. 스레드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하나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스레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들을 구현해 놓은 스레드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스레드를 상속받아서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이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반드시 오버라이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레드가 가진 기능 중에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system.out.println 여기는 뭐 getName이라는 메소드를 실행시키고 있어요. 즉 하나의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mpty1.start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시키면 우리가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 규정해 놓은 작업이 출력문이 출력이 되는 코드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코드입니다. 그런데 이 스레드가 여러분들이 메인 클래스에서 메인 메소드에서 코드를 작성을 하고 있다, 코드가 실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동시에 이 스레드라고 하는 작업을 empty1.start라고 하는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코드 같은 경우에는요, 자바 코드 같은 경우에는 위에 코드가 끝나지 않으면 아래 코드를 실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 옆에 있는 다른 스레드와는 별개로 개별적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해당 코드가 끝난다거나 아니면 위의 문장이 실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실행되는 실행 흐름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스레드 생성 방식 중에 하나가 상속을 받는 방식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런에이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뭐 이외의 코드들은 비슷한데 아까는 우리 스레드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런에이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임플리먼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직접 구현해서 이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또 오버라이딩 합니다. 여기 안에 있는 코드는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코드예요. 실제 이 새로운 스레드의 작업을 정의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될 건 아까 첫 번째는 스레드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았었고 지금은 런에이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다, 임플리먼트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구현한 mythread라고 하는 친구를 mythread라고 하는 클래스를 객체로 생성해 주고 있어요. 런에이블 객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레드 객체를 추가로 하나 더 만들고 있어요. new thread라고 하면서 아까 우리가 런에이블에서 만들었던 객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레드 T1이라는 객체를 만든 이후에 스타트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스레드의 사용법이라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신다기보단 스레드를 생성할 때 이 코드를 알아야 하구나 정도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우리가 봤던 어머,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아셔야 하냐면 이 런에이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카라는 클래스가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카라고 하는 클래스는 run이라는 메소드를 정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메인 영역에서 new thread라고 해서 안쪽에 새로운 객체를 하나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runable 객체를 사용을 기능을 임플리먼트 해서 스레드를 구현하실 때는요. 이 스레드 안쪽에 런에이블 임플리먼트 한 카라고 하는 객체를 넣어 주셔야 합니다. 실제 run이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카라고 하는 객체를 매개 변수로 전달해 주셔야 우리가 이 T1 스레드 start라는 메소드를 실행했을 때 해당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뒤쪽에 new 뒤쪽에 나와야 되는 클래스는 카라고 하는 클래스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물로는 여러분들이 카라고 하는 클래스를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스레드 같은 문제는 굉장히 출제가 잘 안 되는 문제인데 한번 나와 가지고 저도 굉장히 당황을 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정도로 이 스레드 문제는 넘어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1 년도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 년도 정보 처리 기사 3 회부터 1 회까지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21 년도 3 회에서 여러분들 첫 번째 나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싱글톤 디자인 패턴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제 수업하실 때 고경쌤이랑 싱글톤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나요? 싱글톤에 대해서 들으셨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려보고 넘어가면 이 싱글톤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객체의 인스턴스가 즉 우리가 실제 클래스 파일로 만드는 인스턴스가 딱 하나만 생성되는 패턴을 싱글톤 패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성자를 여러 번 호출하더라도 인스턴스가 딱 하나만 생기게 돼요. 해당 클래스에 인스턴스가 딱 하나만 생성되게 되는 패턴을 우리 싱글톤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문제로 보면서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우리 메인 안쪽에 있는 코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커넥션 자료형에 con1이라고 하는 변수에 어떠한 데이터를 넣고 있는데요. connection.ge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시키고 그 결과 값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코드를 어떻게 어떤 값을 con이라는 변수에 넣어줄지 이해를 하시려면은 여기 위에 있는 클래스 커넥션 객체를 당연히 읽어 보셔야겠죠. 그래서 보면 먼저 필드 private이라는 키워드로 커넥션 인스트는 null이라고 해서 안에 값이 null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변수 안에 null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int con이라고 하는 변수에 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보면 우리 public 제가 문제를 가져올 때 오타가 한 번 있었네요. 우리 여기 public 키워드가 하나 지워져야 돼요. public static connection get이라는 메소드 우리가 방금 실행시킨 connection.get이라는 메소드를 한번 보니까 만약에 언더바 인스트라고 하는 커넥션 자료형에 변수에 null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만들어 줄 거래요. 객체를 생성해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객체를 생성해서 해당 변수 안에 넣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해당 객체를 리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connection.get이라는 메소드를 실행시키면 우리가 이 커넥션 클래스에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이 con1이라고 하는 객체를 connection.get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생성했고요. 그리고 아래 코드로 내려가 보면 우리가 con1이 가진 count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count라고 하는 메소드를 한번 보면 이 count라고 하는 메소드는요. count에
플러스 플러스 증감 연산자로 일씩 더해주고 있습니다. 즉 메소드가 호출될 때마다 값이 일씩 더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count 메소드를 실행시키면 값이 일씩 증가한다. 어떤 값이 우리 count라고 하는 변수 안에 원래 0이 들어 있었는데 이 해당 변수의 값이 일씩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count라는 메소드를 실행시키면 count라는 변수 안에 값이 1 들어간다. 자, 그다음에 우리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우리 두 번째는 con2라는 변수 안에다가 connection.get 한 결과를 되돌려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위에서 아까 봤듯이 이 커넥션 자료형의 get이라는 메소드는요. 만약에 객체가 한번 생성됐다라고 한다면 즉 널이 아니라면 이 if문 영역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객체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inst라고 하는 이미 생성된 객체를 다시 con2라고 하는 변수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con1, con2, 그 다음에 뒤에서 만드는 con3라고 하는 이 변수들은요, 모두 우리가 맨 처음에 하나 만든 이 커넥션 객체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즉 모두 같은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클래스의 인스턴스 객체가 딱 하나밖에 생성되지 않는 패턴이 싱글톤 패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con2 변수가 가지고 있는 커넥션이라는 메소드를 count count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시키면요. 어떠한 변수의 일을 증가시키냐? 우리가 맨 처음에 실행시켰던 이 count 변수에 일을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객체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었던 이 count라는 변수를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con.count라는 메소드를 실행시키면 이래 플러스 플러스 해줘서 2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이후에 우리 con3도 con.get 하면 똑같은 객체가 반환이 되니까 con3.count라는 메소드를 실행시키면 2에다가 플러스 플러스 해서 3이라는 값이 마지막에 count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count라는 변수 안에는 마지막에 3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에 우리 출력문 한번 보면요. system.out.print 해서 con1 객체가 가지고 있는 get count라는 메소드를 실행시키래요. 즉 get count 변수에 있는 값을 return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이 객체가 하나의 객체로 모든 변수가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count 변수는 모두 공유하고 있는 3이라는 값 하나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출력이 되는 값은 숫자 3이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 한번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다음 문제도요, 사실 개념이 어렵다기보다는요, 우리 풀 때 풀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연산자가 아니라 비트 연산자를 활용한 문제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이거 진행하기 전에 비트 연산자, 우리 필요한 거 한번 간단하게 제가
표로 준비를 했는데 우리 여러분들 논리 연산자는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먼저 첫 번째로 AND 연산자가 있습니다. 우리 AND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앞에 계산되는 P 연산자와 뒤에 계산되는 P 연산자 두 개가 다 true여야 true. 그다음에 OR은 우리 둘 중 하나가 true라면 true를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느낌표 우리 not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true라면 false 값을 false라면 true라는 값을 반환해주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 비트 연산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비트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연산할 때 이진법으로 변환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법으로 변환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먼저 보면은 우리 비트 연산자에서 AND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논리 연산자에서는 이 AND 표시가 두 개였지만 비트는 하나만 적어준다. 그래서 양쪽이 다 1이어야 1이라는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OR 연산자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 역슬래시 눌렀을 때 나오는 이 기호를 하나만 적어주면 OR 연산자. 그리고 마지막에 물결 표시는 not 연산자 1이라면 0을 0이라면 1이라는 값을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XOR라고 하는 연산자가 있는데요. 우리 OR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라도 1이라면 true였는데 1이었는데 XOR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서로 다르면 1, 같으면 0을 출력하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우리 메인 영역 안쪽에서 풀어주셔야 하는데요. 우리 어떻게 한번 봐야 하냐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해당 if문에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큰 if문에 조건이 있는데요. 이 if문이 true라고 한다면 우리 if문 영역 안쪽에 1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else 2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if문 안쪽에서 또 if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건을 확인해서 해당 결과가 true라고 한다면 세 번째로 true라고 한다면 w를 출력을 해줄 거고 그렇지 않다면 4번 x를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마찬가지로 우리 2번 위에 가장 먼저 있는 조건이 false일 때도 안에 조건을 확인해서 true라면 W를 출력, false라고 한다면 Z를 출력해준다 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앞에 있는 중괄호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중괄호가 W는 2와 같니?라고 물어보고 비트 연산자, 5와 연산자 사용하고 있습니다. W는 Y와 같니?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W는 3이라는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false죠. 그렇기 때문에 0이라는 값을 반환하고 W가 Y와 같니?라고 하면 W와 Y는 각각 3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5와 연산자 사용을 해서 둘 중 하나만 1이더라도 1이라는 값을 반환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앞에 있는 중괄호 영역을 먼저 처리했을 때는 값이 숫자 1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 not 연산자 있고요. 그리고 y 변수가 z보다 크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y 같은 경우에는 안에 3 들어있고요. z 같은 경우에는 5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y는 z보다 작으니까 false이지만 not 연산자를 통해서 true라는 값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not 연산자 그리고 뒤에 괄호를 계산하면 1이라는 값을 반환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BT 연산자, AND 연산자를 놔두고 먼저 안쪽을 계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은 x와 같니? 그리고 x5와 연산자 있고요. y가 느낌표 z와 같지 않니?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BT 연산자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먼저 구해 주셔야 해요. x는 우리 4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false 0이라는 값, y는 2가 아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y가 2라면 원래 true지만 아니요. y가 2가 아니니?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y는 2라면 잠시만요, 여러분. y가 2가 아니면 true라는 값을 만약에 y가 2라면 false라는 값을 반환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y는 3이기 때문에 2가 아니니까 true라는 값, 즉 2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맞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제가 제 글씨를 잘못 적었네요. Z니까 Z는 5가 되고 Y는 3이 됩니다. 제가 약간 긴장을 했더니 이런 실수를 했네요. Y가 Z와 같지 않다라고 하면 true라는 값을 반환을 하기 때문에 Z는 5, Y는 3. 그래서 y는 5가 아니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x5와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요. 0과 1 값을 비교를 했을 때 서로 같지 않으면 true, 즉 1이라는 값을 반환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0이라는 값을 반환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한번 풀어보면 1, 그다음에 AND 연산자, 그리고 1 그리고 AND 연산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조건을 풀어보면 그러면 우리가 AND 연산자는 앞, 뒤가 모두 1이라고 한다면 1이라는 값, 즉 true를 반환하기 때문에 앞에도 true, 즉 1, 그리고 뒤와 비교를 해도 true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건문, 첫 번째 조건문을 만나고 났을 때는 안쪽에 있는 조건문 안쪽에 우리 true일 때 코드를 실행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보면요. 우리 이 안쪽에 있는 코드를 실행시켜야 되기 때문에 W는 X 플러스 Y, 우리 X는 4고 Y는 3이기 때문에 Y 안에 7이라는 값을 넣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조건문 만나네요. if문 7이 x와 같니? 그리고 x5와 연산자 y가 w와 같지 않다라고 하면 true, 같으면 false라는 값을 반환을 해줘야 합니다. 자, 우리 현재 y에 7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 x에 4라는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x가 7과 같니? 라고 하는 말은 false, 즉 0이라는 값을 반환을 하고요. 그다음에 x5와 연산자 y가 3이 w와 7과 같지 않니라는 값을 반환을 하기 때문에 계산하면 같지 않기 때문에 true 1이라는 값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x5와 연산자는 우리가 둘이 서로 0과 1이 같지 않을 때 1, 서로 같으면 0이라는 값을 반환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해당 조건문은 true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rue일 때는 조건문 안쪽에 들어가서 출력문으로 w 값을 출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에 w에는
7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결과값으로 7이라는 값을 출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연산자를 기준으로 앞 뒤에 있는 이 피 연산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계산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값을 가지고 알맞은 코드를 출력해 주셔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2 회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1년 정보 처리 기사 같은 경우에는요. 각 회차별로 자바 문제가 딱 두 문제씩만 있었습니다. 자바 문제가 딱 두 문제씩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정보 처리 기사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C 언어가 비중이 조금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년도 2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스태틱 메소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우리 먼저 코드를 실행할 때는 늘 메인 영역 안쪽에서 코드를 봐 주셔야 합니다. 메인 영역 안쪽에서 코드를 보는데 우리 system.out.print라고 하는 출력 부문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보면 테스트 점 체크하고 매개 변수로 숫자 1이라는 값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보면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객체를 생성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자바 같은 경우에는요. 메소드들이 객체의 종속적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작성한 클래스 안쪽에 메소드가 작성이 되고요. 우리가 이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new 클래스 해서 객체를 생성해 주셔야 해당 메소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객체를 생성한 적이 없는데 test.check라고 해서 메소드를 실행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면 우리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메인 영역 안쪽에도 있는데요. 우리 스태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바의 정적인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태틱. 고정적인 저장 공간인데요. 이 안쪽에 메인 메소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가 실행될 때 가장 먼저 이 스태틱 키워드가 붙은 변수와 메소드들을 읽게 되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메인이라고 하는 우리 스태틱 메인 메소드를 실행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태틱 메인이라고 하는 메인 메소드 안에서 메소드를 실행할 때는 꼭 객체를 생성해야 하지만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메소드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만들어준 메소드에 스태틱이라는 메소드를 붙여서 여러분들이 메인 메소드가 저장되어 있는 이 스태틱이라는 저장 공간에 같이 저장해 주셔야 합니다. 즉 처음에 읽을 때 이 해당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모두 읽기 때문에 이 메소드도 알 수 있어요. 객체를 생성하지 않아도 체크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붙여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걸 봤어야 했냐면 우리가 test.check라는 메소드를 객체가 가지고 있는 체크라는 메소드를 실행시키고 있는데 객체가 생성이 된 적이 없네요 라고 하면서 객체가 없이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메소드가 스태틱 메소드여야 한다라는 점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빈칸에 스태틱 메소드 들어갈 이 해당 문제는 빈칸에 스태틱
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태틱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는 우리 21년도 이외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상속과 오버라이딩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뭐 상속과 오버라이딩도 아셔야 하지만 객체를 간단하게 사용하고 메소드를 사용할 줄 알면 이 문제도 잘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면 크게는 두 개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오버1이라는 클래스와 그다음에 오버2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오버2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요. 상속받고 있습니다. 오버1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메인 메소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메인 메소드 안쪽에 보니까 오버1이라는 클래스로 객체 A1 만들어 주고요. 오버2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A2라고 하는 객체 생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각 설계도를 확인하고 나서 그에 맞는 메소드를 실행을 시켜 줘야겠죠. 자, 먼저 우리 A1 오버1 클래스로 만든 객체의 .son 메소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가져올 때 문제를 보고 가져왔는데 sum이어야 맞을 텐데 son으로 작성이 되어 있네요. 자, a1.sum이라는 메소드를 실행시키는데 3과 2라는 숫자를 매개 변수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1 객체가 가지고 있는 sum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x는 3, y는 2로 바뀐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리턴해 주고 있어요. 전달받은 매개 변수 두 개를 더해서 5라는 값을 되돌려 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 a1.sum 3,2라는 값은 5로 바뀌게 됩니다. 숫자 5로 바뀌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a2.sum 그리고 3,2라는 값을 매개 변수로 전달해 주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a2라는 객체를 만든 오버2라는 클래스를 한번 보면요. 오버1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nt sum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뭐 하고 있냐면 오버라이딩 하고 있어요.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는 동일하지만 안에 로직만 새로 작성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 2라는 값이 매개 변수로 전달되었을 때 먼저 x는 3, y는 2니까 1이라는 값이 있고 그다음에 슈퍼.sum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슈퍼는 슈퍼 클래스, 즉 나의 부모 클래스가 가진 sum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거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버1에 있는 sum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 주고요. x는 3, y는 2라는 값을 대입해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까와 마찬가지로 x는 3, y는 2기 때문에 슈퍼.sum의 값은 네, 여러분 여기 오버1이고 여기도 오버2네요. 제가 문제를 가져올 때 조금 더 잘 보고 가져왔어야 했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셨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가 맞습니다. 잘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x가 3이었고 y가 2였으니까 1이라는 값이고 슈퍼.sum이라는 메소드는 5라는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a2.sum이라는 메소드는 6 그리고 a1.sum이라는 메소드는 5라는 값을 반환하기 때문에
두 개의 값을 더해서 출력문을 출력할 때는 11이라는 값을 반환한다, 출력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오타가 조금 많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조금 죄송하네요. 그러면은 다음 문제 한번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회차인데요. 딱 두 문제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길어졌는데 제가 문제를 빨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년도 1회 같은 경우에는요. 2차원 배열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2차원 배열. 그래서 우리 메인 영역 안쪽에 있는 코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값을 넣어주고 있는데 array라고 하는 변수, 레퍼런스 변수 안에 주소값을 담아주고 그 다음에 두 칸의 배열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안에는 주소값이 들어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주소값을 따라갔을 때 다시 총 3개의 인덱스, 그 다음에 총 1개의 인덱스를 가진 2차원 배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생성함과 동시에 값을 넣어주고 있는데요. 45, 50, 75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9라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 어레이를 먼저 따라 들어가면 두 칸의 배열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길이가 두 개의 배열이 나오게 되는데 그 배열의 인덱스는 0번, 1번, 그 다음에 이 0번 인덱스를 따라가서 주소값을 따라가면 다시 0번, 1번, 2번 인덱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1번 인덱스를 따라가면 다시 0번 인덱스에 89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한번 보면요. 출력문으로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프린트 ln 각 요소마다 우리 출력해주고 나면 개행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하나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array 0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열의 0번 인덱스 한 번 들어가서 0번 인덱스에 있는 해당 배열의 길이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 이 0번 인덱스를 따라가면 그 안에 이 세 칸짜리 배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array 0번 점 length의 길이는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array의 1번 두 번째에 있는 배열의 길이를 보면 우리 한 칸이기 때문에 길이가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이 2차원 배열 안쪽에 각 배열의 길이를 출력해 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는요. 우리 실제 데이터에 접근하셔야 합니다. 우리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두 번씩 접근을 해야 실제 데이터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array 0번 인덱스, 0번 인덱스에 0번 인덱스, 2차원 배열의 0번 인덱스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에 들어가 있는 45라는 값이 출력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0번, 그 다음에 1번, 영행 1열, 그래서 5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우리 array 1번 인덱스로 가서 array의 1번 인덱스로 가서 그 해당 배열의
해당 배열의 0번 인덱스를 출력해 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뒤에 89라는 값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요소의 값은 3, 1, 45, 50, 89인데 우리 출력을 해줄 때는 3, 그다음에 계행 1, 45, 그다음에 50, 그리고 마지막에 89까지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행해서 한 줄로 적어 주셔야 해요. 일자로 적어 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2차 배열에 관한 문제 한번 풀어 봤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21년도 1회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간단한 조건문과 반복문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 int i와 j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안에 값은 넣지 않고 데이터를 담을 수 있도록 선언만 해주고요. 우리 반복문 안쪽에서 j는 0, i는 0이라는 값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i, j 값을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복문이 첫 번째로 실행이 될 때는 먼저 i는 0이 되고요. 처음에 j도 0인데 반복문이 실행될 때 아래 들어가 보니까 j의 i를 누적해 주고 있습니다. j 플러스 i 값을 다시 j에 넣어주고 있는데 현재는 둘 다 0이기 때문에 0이라는 값 한번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출력해 줄 겁니다. 출력해 줄 거예요. 지금 현재 i에는 0이라는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0 이렇게 출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가 5라고 한다면 만약에 i가 5라면 true라면 아래 코드를 실행하고 그렇지 않다. i가 5가 아니라면 플러스 기호를 출력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i 값은 0이기 때문에 플러스 기호 작성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반복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반복문이 두 번째 실행될 때는 i가 숫자 1 그리고 j에는 i의 값을 누적시켜 주기 때문에 플러스 해 주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출력해 주니까 1이라는 값 적어 주고요. 그다음에 우리 i 여전히 5가 되지 않기 때문에 else 구문으로 내려가서 플러스 눌러 주겠습니다. 플러스 출력해 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 반복문 만나게 되면요. 우리 i는 또 1 플러스 플러스 증감연산자로 i가 2가 되고요. j에는 j와 i를 더한 값을 누적시켜 주기 때문에 3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i를 출력해 주니까 2라는 값을 출력을 해 주네요. 자, 그리고 i가 2기 때문에 if 문안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플러스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 푸실 때도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규칙이 잘 안 보이는 반복문은 적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우리 i가 1 플러스 플러스에서 3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i와 j 값을 더해 주기 때문에 6 그리고 출력해 줄 겁니다. i를 3 그리고 우리 다섯 번째로 반복하게 되면 i는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j 같은 경우에는 6에서
4를 더해 주니까 10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반복문을 반복할 때 i가 5가 된다면 우리 i가 5와 같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니까 마지막 반복이 되겠네요. i가 5라고 한다면 우리는 10과 5를 더한 15 값을 제2에 넣어줄 거고요. 여기다가 우리 아까 4도 적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가 5일 때 더하기 5라는 값을 적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i가 5라고 한다면 이 조건문 안쪽으로 들어와서 는 기호와 그 다음에 옆에 j-값 지금 현재 j가 들어가 있는 15라는 값을 출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주실 때는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는 15라고 이렇게 전체를 다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 봤는데요. 음,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게 좀 처음이다 보니까 다소 이 펜을 쓰는 것도 어색하고 그다음에 이제 긴장도 조금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또 귀한 시간 내주셔 가지고 정보 처리 기사 시험 보러 오셨으니까 또 마무리 잘 하셔 가지고 시험 또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C 언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내일 휴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은 진행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 금요일 날 저녁에 C 언어 특강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또 시간 내서 문제 풀고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